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해군과 인경궁에 얽힌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경궁은 역사 속에 있는 궁궐이라 아마 대중에 있어 그 존재감은 낮을 겁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기 궁궐 역사의 시작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경궁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 광해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광해군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까지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아픈 역사를 희석화하는 차원에서 광해군이 선택되어 재평가를 통해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해군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느낀 점은 성격 자체가 자기 주장이 세고 개성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인경궁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인경궁 건립 추진과 진행에 있어 선두에 있던 인물들을 보면 그 조합이 참 독특합니다. 성지 스님을 위시한 2,000명 이상의 스님들과 김일용, 심은용과 같은 조선의 귀화한 명나라 장수들입니다. 이들은 한눈에 봐도 조선사회 아웃사이더, 즉 사회 변두리에 있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도성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 법적 지위가 하층민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이들을 추진 세력으로 삼아 인경궁 건립을 추진합니다. 아마 광해군에게 있어 이 역사가 가장 그의 이단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광해군이 인경궁을 왜 세우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인경궁의 위치는 현재의 서촌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인구 밀집의 주택가가 되었으니 그 흔적들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인경궁 배수로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잊혀질만 하면 간간히 그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경궁의 건립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일단 정설은 풍수지리를 잘 믿는 광해군이 인왕산 자락에 왕기가 서려있다 하여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궁궐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한 풍수지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록을 보면 광해군은 신하들이 인경궁 공사를 중지하라고 간청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현재 자신이 거처하는 궁궐에서 요괴스러운 변고,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당시 조선의 기록들을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당시 기록 중에 이런 천재 시변은 근거에 없던 일이다. 근래 천재 물개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천재와 시변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광해군 재위기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이 기록들은 흔히 17세기 위기라고 1950년대 이후 유럽 학자들이 밝혀냈던 소빙기라는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 현상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광해군이 말한 요변, 귀사는 바로 일찍이 본 적 없던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사의 문화를 고려하면 하늘의 이상기후 현상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겠지만 자연재해가 극심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천인 합일설의 영향으로 인간계와 하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천재가 생기는 이유를 인간계에서 상도를 잃어버려서 생긴 것이라는 인과관계로 이해했습니다. 하늘을 인간의 본연지성의 근원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하늘은 상제로 의인화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 한가운데 불빛이 전례 없이 이상한 현상들은 결국 자기 정권의 정치에 대한 하늘이 보여준 반응이라고 대중들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연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광해군이 기존 패러다임에서 탈선하려는 듯한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데 있어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광해군의 정치를 보면 중종 이전 조선 초기 왕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과의 국교 재개, 명나라와 후금 간 패권 다툼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는 자세 등은 그의 권도 지향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권도는 유교에서 상도에 대한 예외적인 탈선 허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 남녀가 손잡지 않는 것이 예의지만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해주는 것은 권도이다 할 때처럼 권도는 현실과 타협한 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누구보다 이 권도를 적시적기에 잘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장점은 특히 외교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외교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상도가 아니라 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패도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중종 이후 상도 지향의 외교로 나라가 산으로 갔지만 광해군은 다시 조선 초기 왕들처럼 권도 지향의 외교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분조라는 역대 조선 왕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혹독한 정치 생활을 하며 성장했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며 온갖 조선의 추태들을 전부 눈으로 봐온 것도 그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의 언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격 자체도 굉장히 시니컬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성장 과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런 세자 시절부터 겪어온 정치 경험과
유례 없이 특이한 기상 현상들이 광해군에게 기존 패러다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 사회도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 향교에 대한 테러 사건, 성균관 성묘에 벽설을 하는 사건, 불교도들이 도성 주변에 집회를 열고 그것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참여하는 모습 등 기존 유교 이데올로기에 지탱되는 사회 패러다임이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자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그냥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기존 사회 질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직감에 따른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마 광해군은 이런 사회와 기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 나름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중종 이후 나라가 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다시 하산시켜 중종 이전 시대의 모습으로 회귀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마음에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아예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교화 천도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물력이 신수도 건설까지는 미치지 못하니 서울은 그대로 유지하되 궁궐만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인경궁입니다. 그럼 인경궁에 대해 설명해보면 인경궁은 사실상 새로운 경복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인경궁의 정전인 홍정전과 편전인 광정전을 경복궁 근정전의 예에 따라 청기화를 얹고 진한 채색의 단청을 칠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또한 경복궁 경회루를 모델로 삼아 못을 파고 누각을 지으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인 인경궁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그 장식의 사치스러움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사치스러운 화려함의 끝을 보여준다 같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특히 인경궁 건설 주역에 스님들이 개입했다는 것도 그 화려함을 배가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라 봅니다. 유교미술은 기본적으로 화려함을 절제하지만 불교미술은 화려함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이때 2000명 이상의 스님들은 승군이라는 군사직을 명분으로 도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자격인 성지스님에게는 정삼품의 무관직인 첨지중추부사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또 다른 건설 주역인 명나라 귀하 장수들은 관우씨를 믿는 도교 신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인경궁에 대한 자료는 희박하지만 건설 주체들의 성격을 보면 유교를 중심으로 좌우에 불교와 도교 색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현존했으면 굉장히 이색적인 건축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인경궁 건설과 더불어 광해군은 경덕궁도 같이 지었습니다. 경덕궁은 오늘날에도 일부이지만 남아있는 경희궁의 전신입니다. 경덕궁을 지은 이유는 인경궁을 창덕궁, 창경궁 체제처럼 만들기 위해 부속된 이궁으로서 만든 겁니다. 본인도 경덕궁은 그냥 임시 거처로 쓰려는 소궐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때 지은 경덕궁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는데 현재 동국대에 있는 경희궁 숭정전 원본 건물입니다. 인경궁의 흔적이 희박한 상황에서 인경궁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물 자료입니다. 이 숭정전 천장에는 칠조령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있는데 이다나 광해군이라는 역사인물 덕분에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광해군은 세조 이후로 단절되었던 황구단의 하늘 제사를 부활시키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광해군은 중종 때 조광조를 위시한 살인들이 폐지시켰던 소격서도 부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격서는 해, 달, 별, 산천 등 소위 애니미즘 요소의 토착신앙을 관장하던 관청이었습니다. 1644년 전승지 최유연이라는 인물이 인경궁이 점차 해체되고 하는 상황에서 인경궁을 지키고 소격서를 부활시키라는 상소를 올린 사건이 있는데 인경궁과 소격서가 일정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칠조령이라는 존재를 통해 추측해보면 우선 칠조령 7개 발가락은 7개의 별 곧 칠성신으로 대입할 수 있고 그것은 소격서에서 관장하였던 별에 대한 제사인 초제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확대해보면 광해군도 소격서 부활을 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황구단 부활 의지도 그렇고 칠조령의 존재를 통해보면 광해군은 확실히 중종 이전 조선 초기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가 대놓고 조선 초기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은 한 적은 없고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지만 광해군은 분명 중종 이전 조선 초기로의 복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주는 신뢰와 권도지향의 유연한 정치 철학은 중종, 인종, 명종, 선조와 같은 16세기 국왕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태종, 세종, 세조 등 초기 왕들과 닮았습니다. 또한 초기 왕들 중에서도 광해군은 황구단 제사와 관련하여 세조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황구단 소격서를 통해 독자적으로 조선의 하늘, 달, 별, 해, 산천에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국가 이해관계 앞에서는 상도보다는 신뢰와 권도가 우세하였던 조선 초기로의 회귀를 당시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 파산을 겪은 그도 분명 원인 분석을 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대와 근접한 선왕들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 초기로 회귀한 듯한 모양새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나가고자 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공간이자 추진 공간이 바로 인경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역사가 보여주듯 광해군은 광조가 되지 못하였고
선조의 아들로서 광해군 역사만 기억됩니다. 그의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가 되어버립니다. 능양군을 앞세운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반정, 즉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해군이 추구했던 길은 올바른 길, 곧 정도가 아닌 사악한 길, 사도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존 질서에서 탈선하는 이단아에게는 역사가 항상 보여주듯 광해군에게도 기록 말살형이 가해집니다. 지금 있는 기록들도 사실 인조 정권 인사들이 그들이 자행한 왕위 찬탈의 명분 확립에 유리하게끔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 것들입니다. 덧붙여 광해군이 실각하자마자 인경공 추진 세력들도 모두 숙청당합니다. 그 대표격인 성지스님은 요승이라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모가지가 잘려나갑니다. 다만 명나라 귀하 장수들은 그 중국인 피가 살려줍니다. 제조지은 친명 사대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은 그들이기에 명나라 장수 출신들을 죽이면 모순이 되어버리니 본인들 명분에 묶여버려 죽이지를 못합니다. 인경군 그 자체도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 기억 지우기 일환으로 철거해버려 흔적도 안 남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철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논리와 점점 어지러워지는 국내외적 정세 때문에 계속 유보됩니다. 그 후 아이러니하게도 인경궁은 인조가 애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인경궁이 보여주는 극도의 화려함은 결국 왕권 과시와 연결되니 굳이 인조 입장에서도 있어서는 나쁠 것이 없으니 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곳이 인목 대비 거초로 쓰입니다. 자기 자식을 살해한 주동자가 세운 인경궁에서 인목대비는 심지어 이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인조 제위기 말년부터 조금씩 헐리기 시작하여 왕실 토목공사의 목자재 수급처 역할을 해줍니다. 왕족들의 군가를 짓는 데 사용되거나 창덕궁, 창경궁을 복구하는 데 이용됩니다. 효종 7년인 1656년에 이르면 거의 전부 다 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83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골도를 보면 인경궁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기 두 개의 청기화 건물들이 그것입니다. 선정전은 인경궁의 편전인 광정전을 옮겨온 곳이고 오른쪽 2층 건물은 인경궁의 정전, 홍정전을 이전한 겁니다. 특히 이 건물은 근정전 같은 정전 건물을 옮겨왔기 때문에 2층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모습 그대로 옮겨온 것 같지는 않고 창덕궁 정전인 인정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축소 변형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 건물은 청기화로 덮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보여주듯 청기화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진광로의 진광, 맑은 빛이라는 이름도 이 청기화의 특색을 고려해서 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물 외에 동골도에 나와 있는 대조전 건물도 인경궁의 경수전이라는 건물을 옮겨와 지은 겁니다. 가운데 주 건물로 좌우로 날개를 펴듯 익사를 두고 있는 화려한 건축 구조를 보여줍니다. 현존하는 궁궐 정각 중에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 그림으로나마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진 지 얼마 안 된 1830년 이 권역에 화재가 발생해 전부 소실됩니다. 이후 중건한 건물들이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들 속에 남아있는데 동골도의 것과 닮은 것을 보니 인경궁 시절 원형을 그대로 모방해 다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1917년 창덕궁 대화재 때 전부 타버려 현재 건물들은 일제가 경복궁에서 뜯어온 정각들로 복구해 놓은 겁니다. 특히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사진 중에 대조전 월대 소맷돌이 경희궁 숭정전의 것과 닮아 있어 인경궁 시절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전혀 다른 소맷돌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게 인정전 권역 소맷돌들과 닮아 있어 조선 초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제가 복구공사 때 인정전의 것들을 모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석재 마감 처리가 너무 깔끔하고 연륜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 인경궁의 것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소재지는 저도 현재로서는 모르겠고 어디 국내 수정고에 묻혀있으면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 일본으로 넘어갔을 확률도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광해군과 인경군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창덕궁의 편전인 선정전 뿐입니다. 그래서 5대궁에 현존하는 모든 궁궐 정각 중에 이것만이 푸른색 기와를 빛내고 있는 겁니다. 빛나는 바다 광해를 연상시키듯 푸른색 물결을 간직한 이 선정전 건물만이 현재 광해군과 인경궁에 묻혀버린 역사를 홀로 품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